자, 이번에는 이제 형식 문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변수를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개의 변수를 혹은 변수를 어떤 문장과 섞어서 출력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이제 우리는 출력할 때가 주로 될 거고요. 출력할 때 컴퓨터가 그 변수의 타입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석을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자, 얘를 쓰는 이유는 같은 데이터라도 해석 방향에 따라서 문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이 소문자 A를 글자로 처리하면은 말 그대로 A가 되는데 숫자로 인식하면은 알파벳 A에 왜 지난주에 제가 글자마다 일련 번호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련 번호인 97이 출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A를 내가 글자로 출력할 건지 숫자로 출력할 건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형식 문자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일단은 %d하고 %s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도 안 써요. 자, %d는요 모든 종류의 숫자를 출력할 때 씁니다. %s는 글자나 문장을 출력할 때 씁니다. 자, %5는 오브젝트를 줄인 건데요.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값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안 보셔도 되고요. %j는 제이슨 객체라고 하는 건데 제이슨도 우리가 아직 진도 나가기 전이에요. 얘도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값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크게 구별하실 때는 %d냐 s냐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숫자냐 아니면 그 외냐 요거를 구별하시면 되고요. 숫자일 때는 %d 그 밖에 나머지일 때는 SOJ 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한정이에요. 자,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console.log를 사용할 때 %s 한 칸 띄고 %d라고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 형식 문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치환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s에 치환될 내용을 그 뒤에 쉼표로 연결해서 넣어주고요. 두 번째 %d에 출력될 내용을 그 뒤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출력 결과가 헬로 한 칸 띄고 1, 2, 3이 되겠죠. 자, num에다가 1, 2, 3.45, str은 헬로, bool은 true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데이터 타입, 아까 그 객체라고 하는 거 한번 봤었죠. 그 다음은 배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객체의 일종입니다. 제이슨, 얘도 객체의 일종입니다. 추후 살펴보게 될 데이터 타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오늘은 구경만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배열, 제이슨, 객체 내용들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각각 한 단원씩 따로 준비해 놓은 상태니까요. 얘는 요 밑에 나오는 세 개는 오늘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일단은 %s 사실상 이 %s는 무적이에요. 모든 종류를 다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내용이 출력되는데 이 %s에 치환될 거를 뒤에서 찾아오는 거죠. 형식 문자가 2개, 3개면은 이 뒤에다가 출력할 변수를 2개, 3개 계속 콤마로 나열하시면 돼요. 자, 이거 실행할 때 여기만 드래그해서 실행하면 코드러너에서 내가 실행하고 싶은 데를 드래그하면은 그 부분만 새로 파일로 복사해서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요것만 놓고 보세요. num, str, num이라는 변수가 몇인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실행할 때는 변수를 만드는 부분, 지금 여기선 상수예요. 따로 값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다 상수로 만들었습니다. 윗부분도 같이 드래그 해야 되죠. 자, 내용 출력되는데 이상 없죠? 사실상 %s는 무적입니다. 자, 두 번째 블록은 잠깐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5입니다. 오브젝트. 얘도 %s랑 결과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자, 얘도 뭐 출력된 거 다 문제 없죠? 자, 또 한 블록 지울게요. 출력량이 많아지면 보기 힘드니까. %j. 얘도 %s랑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전체 드래그해서 실행해 볼게요. 얘도 뭐 출력하는데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SOJ는 그냥 구별하지 마시고 S만 쓰세요. 자, 요게 이제 진짜 활용 케이스예요. 아이고. 프로그램이 오늘따라 잘 작동을 안 하네요.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변수가 자바스크립트 학생이라고 변수가 들어있고요. age에는 20, 그 다음에 그룹핑 한번 짓고요. %s님의 나이는 %d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출력하고 싶은 전반적인 템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s에 치환될 내용은 스튜던트가 가서 이렇게 치환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d는 그 뒤에 오는 변수가 이렇게 가서 치환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치환하는 글자예요. 이때 숫자냐, 숫자가 아니냐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요 방법이 좀 옛날 방식이고요. 6번은 자바스크립트만의 고유 방식이에요. 변수 이름이 a죠. 그러면 달러 중괄호 열고 변수 이름. 이렇게 하면은 요 자리를 헬로라는 값이 갖다 치환을 해요. 그럼 출력 결과가 헬로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단 문자열이 역다운표를 쓰셔야 돼요. 이거 헛다운표 아닙니다. ESC 키 밑에 보면은 역다운표랑 물결키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얘가 역다운표라고 불러요. 콧다운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역다운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확연히 다르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출력 결과 헬로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my name은 민수고 my age는 20이다. 그러면은 민수는 20세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병합된 문장을 새로운 값에 담은 후에 출력해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하면 그냥 요 문장이 직접 출력되는 거고, 이거를 새로운 변수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내용을 출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입니다. const a는 1, console.log a 라고 하면 출력 결과 예상되시죠? 1이 출력되겠죠? 이거는요? 이것도 1 출력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 출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연산자 들어가 볼게요. 자, 연산자는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죠. 변수를 활용해서 각종 연산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특수기호예요.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별표로 씁니다. 자, 나눗셈, 슬래시 기호가 나눗셈입니다. 근데 나눗셈에서는 연산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라고 부르는데요. 퍼센트 기호예요. 10 나누기 4 라고 하면 결과는 2.5입니다. 슬래시는 소수점까지 지가 계산할 수 있는 한 계속 들어가요. 근데 10 나머지 4 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워요? 요거 계산할 때 10 나누기 4는 몫은 2 그럼 8 2 해서 나머지 2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죠. 얘는 퍼센트는요 여기서 나머지만 구해요. 그래서 결과가 2가 돼요. 나머지만 구하는 연산자예요. 상당히 많이 써요. 자, 연산자는 콘솔.로그 명령을 써서 이제 연산 결과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변수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네들 이제 산술 연산자라고 해요. 자, 나눗셈에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나눗셈, 몫이 소수점까지 가지면 연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릿수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10 나누기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3.33333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갑니다. 하다가 컴퓨터가 이제 메모리상 더 이상 소수점을 커버 못한다. 그럼 때려쳐요. 자, A가 5고요. B가 3입니다. 콘솔.로그에서 A와 B의 연산 결과를 바로 출력합니다. 결과 유추되시죠? 옆에 써놓기도 했고요. 별거 없어요. 자, X는 5고요. B는 3이에요. X 더하기 Y. 결과 예상되시죠? 그걸 또 2를 빼요. 그 결과를 Z에다 담아요. 그래서 Z를 출력하면 결과 6입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추가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10 나누기 4. 일반적인 나눗셈이에요. 2.5 나옵니다. 4 나누기 3. 이거는 지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더 이상 힘들면 때려칩니다. 문자열. 문자열은요, 문자열끼리 덧셈은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헬로하고 월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연결합니다. 헬로 월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헬로랑 월드를 곱하거나 빼거나 나눌 수는 있을까요? 생각되는 결과가 없죠? 그래서 문자열은 덧셈만 가능해요. 근데 이런 건요. 헬로 더하기 1, 2, 3은요. 사실상 헬로는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죠. 헬로랑 그 밖에 다른 데이터 타입을 더하면요. 문자열이 전염성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애들한테 따옴표를 붙여버려요. 그럼 위의 규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헬로 1, 2, 3이 되겠죠. 자, my string 1이 헬로고요. my string 2가 월드입니다. 그래서 my string 1 더하기 my string 2 하면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헬로 안녕하세요 더하기 1, 2, 3 안녕하세요 더하기 2로 안녕하세요 더하기 널. 그러면 다 문자열 연산으로 취급을 해요. 네, 문자열이 전염성이 굉장히 세다. 근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에러 날 거예요. 아, NaN. NaN의 의미가요. not a number란 뜻이에요. 숫자가 아니다. 계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밖에 대입연산자.
이건 뭐 지금까지 많이 봤죠. 이 콜이에요.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예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해요. 반대는 절대 성립 안 합니다. 3 더하기 5는 x 이렇게 하시면 에러 납니다. 절대 안 먹어요. 자, 연산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대입한다. let x는 3 더하기 5. 그럼 이 연산 결과를 x에다 넣는 거죠. 이미 생성된 변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꾼다. x는 10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8이라고 저장이 됐는데 밑에서 10이라고 바꾼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연산 결과를 스스로한테 덮어 씌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let x는 5예요. x는 x 더하기 10이에요. 항상 오른쪽 먼저 보세요. 자, 위에 줄은 5라고 하는 숫자를 x에다 저장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x는 5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오른쪽 먼저 보시라고 그랬죠. 요걸 먼저 보세요. x가 얼마라고요? 5 더하기 10 이거를 다시 x에다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가 실행되면은 x는 얼마예요? 15가 되는 거죠. 갑자기 수학 시간으로 바뀌었죠. 네. 코딩 하려면 적어도 1차 방정식 정도는 그 능수능란하게 좀 하셔야 돼요. 사실상. 자, 대입 연산자입니다. 마이 넘버 1은 1, 2, 3, 마이 넘버 2는 2, 3, 4. 그럼 두 개 더하면 123 더하기 234 더하면은 어느 정도 결과가 마이 리절트에 대입되겠죠. 자, 마이 넘버 3는 1, 마이 넘버 4는 2인데 이 변수를 각각 200과 30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면은 200, 300이 떨어지겠죠. 자, 셀프 밸류는 300이래요. 셀프 밸류에다 100을 더하래요. 그럼 300 더하기 100이 되니까 셀프 밸류는 다시 400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콜을 기준으로 뚝 자른 다음에 오른쪽을 먼저 보세요. 항상. 400입니다.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어렸을 때 배웠다는 걸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좀 헷갈려도 헷갈린다고 말을 못해요. 민망하니까. 자, 이 다음부터는 프로그래밍만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이제 헷갈리면 헷갈리시다고 하셔도 돼요. 이 연산 결과를 스스로한테 덮어 씌운다 라고 했죠. 네. 요거를 축약을 합니다. 셀프 밸류 플러스 이퀄 100 이렇게 축약을 합니다. 19라인을 축약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해석이 편해요. 셀프 밸류 스스로 100 증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되거든요. 자매품 곱하기 빼기 나누기 다 있습니다. 이걸 단항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x가 100이래요. x 스스로 10 증가래요. 그럼 출력되는 거 110이죠? 자, 110 스스로 30 감소래요. 그럼 80이죠. 80 스스로 2배 뻥튀기 하래요. 160이죠? 160 스스로 5로 나누래요. 그럼 32가 돼요. 이 32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하래요. 최종 출력값입니다. 암산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신 다음에 출력 결과 비교해 보세요. 자, 지금 요번 교시 20분 남았고요. 2단원에서 5번, 6번, 그 다음에 3단원에서 1, 2, 3번까지
네, 이렇게 해서 4시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